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2부 순서에는 홍순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순아 대표님은 삼성 CS 아카데미에서 17년간 기업 컨설팅과 이미지 컨설팅을 중심으로 6,500회 이상의 컨설팅 교육을 하셨습니다. 삼성 CS 아카데미 컨설팅 본부 본부장, 한국 CPI 협회 부회장, 아이메이킹 이미지 연구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 교수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2016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홍순아 휴먼 아카데미를 설립하셔서 진정성 있고 자존감 있는 휴먼 브랜드 메이킹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CS 아카데미에서 17년간 기업 컨설팅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저희는 아카데미다 보니까요, 기업의 목표 이미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교육으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직종별이라던가 업종별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직급별이라고 하면은 입사에서 사원이나 주임에게 필요한 교육, 예를 들면 직장 예절, 비즈니스 매너 이런 부분일 거고요. 과차장급 정도 된다면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코칭 스킬도 필요할 거고요. 부장이나 임원의 경우는 좀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업종별이라면 세일즈 업무도 있을 거고 병원이라던가 학교마다 업종이 다를 텐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17년간 기업 컨설팅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17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리더라고 한다면은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보여진다면 요즘 리더는요, 따뜻해야 되고요. 약간 파워풀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리더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일을 하셨는데요. 아이메이킹 이미지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였나요? 삼성 CS 아카데미 내에 있는 이미지 부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리더가 바라는 이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착하기 위한 이미지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특별히 본인의 이름을 내건 휴먼 아카데미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회사에 오래 있었는데요. 17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더 진정성 있는 교육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책임감 있게 교육하고자 제 이름을 건 홍순아의 휴먼 아카데미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휴먼 브랜드 메이킹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가식적인 이미지라던가 리더들도요, 좀 내 모습이 아닌 어떤 포장된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나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참 못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라던가 개인의 목표라는 부분에 꼭 진정성이 있을 때 상대가 더 오래 알아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다움과 또 회사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나다움을 앞으로 내세우는 게 옳은 것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소비자가 먼저 느끼겠죠. 개인과 회사의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지만 고객도 거짓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의 컨설팅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자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를 어느 정도의 가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식이라고 보기에는 가식이 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게 서서히 교육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 휴먼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가식이라는 터미널러지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것을 회사의 가치와 어느 정도 맞춰가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춰가는 과정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또 교육 의뢰하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 회사의 비전, 목표,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의뢰가 꽤 많아요. 자,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이것 또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진정성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존감 있는 휴먼 브랜드 메이킹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부정적인 걸 먼저 찾는다? 예를 들어 이미지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요. 거의 그렇습니다. 본인이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90% 이상 정도 될 거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시작하면은 단점만 파악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이미지에 대한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미지 컨설팅을 할 때 절대 지적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저희 회사의 이미지 컨설팅 교육인데요. 이런 부분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존감이 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예가 있어요. 저희 쪽에 의뢰하신 분인데 한 40, 50대 되신 50대 되신 분이신데 남성분이세요. 키는 160 정도 되셨고요. 상상되시죠? 그리고 굉장히 옷을 작게 입으셨는데 마치 마이클 잭슨처럼 바지를 기장을 짧게 해서 하얀 양말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근데 그분의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말을 좀 더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6회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바라는 이미지로 변화가 있을까 고민을 꽤 많이 했던 고객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6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분이 한번 놀러 오셨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옷이 달라졌다? 아니고요. 말을 더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스피치 학원 다니셨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차이로 스스로 나름대로 변화시켰던 부분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뚱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뚱뚱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준에 또 우리나라 문화적, 사회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거기다 들이댄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남자분 같은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편견에 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저도 개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아름다운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조금씩 버려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아시겠지만 성형 중독이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또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쁘다, 뭐 멋있다 이런 개념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멋있다, 이쁘다의 개념은 자존감의 회복, 또 자존감의 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랑 같이 대표님이 여태까지 하신 부분만 같이 얘기해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현재 홍순아의 휴먼 아카데미 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방송 출연도 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책 2번째 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정치인의 이미지 아직 과제입니다만 그 부분으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께 7점을 주셔서 굉장히 이슈가 되셨었죠? 네, 난감했습니다. 100점 만점이었나요? 10점 만점이었나요? 다행히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또 누가 계셨었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께 7점을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너무 옷 잘 입고 하십니다만 제가 얼핏 뵀었을 때 이게 지나치게 좀 화려한 색상의 옷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이 부분들에 좀 원포인트로 좀 힘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신만의 브랜드가 명확히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유경수 여사의 모습,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차용된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화면에서 보게 되면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깨가
축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핏 자신감 결여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포인트 넣을 수 있는 이미지 컨설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점수를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괜찮지 않아요? 7점 드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님과의 그 이미지의 부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이는 모습 그대로이시지만 일단 헤어스타일 이런 부분들하고요. 말투라던가 뭐든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어쩌면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외면과 내면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따라져 있는 모습, 차용된 이미지 모습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자신을 어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면도 그런 부분들에서 흔들림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님께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나요? 보기 좋았어요. 그냥 엘리트, 그나마 김무성 대표님보다는 좀 더 엘리트 같은 느낌이 보여지면서 자연스러운 플러스 엘리트 이런 느낌들. 반면에 제가 너무 죄송한 게 김무성 대표님께 아재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너무 넉넉하게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 인물이 좋으시니까 뭐 다른 부분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가요? 어머나, 그건 아닌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너무 죄송한데요. 어떤 나의 스타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나. 어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구 이름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함, 각인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님께서 옷을 좀 펑퍼짐하게 입으시는 게 풍채가 크시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의외로 또 50대 남성들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스타일링 하셨을 텐데요. 그 인물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돋보였어도 좋겠다라는 아쉬움. 근데 헐렁해도 멋지긴 하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나름대로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습할 수 없게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까요? 김무성 대표님께는 몇 점을 주셨나요? 7점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은 몇 점 주실까요? 8점이요. 문재인 대표님이 1점을 더 얻으신 이유는 뭘까요? 약간 저는 이게 제 취향인가요? 옷 너무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쳐 보이는 느낌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도 물론 있고요. 자신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느슨한 느낌? 이런 부분들에 비해 문재인 대표의 약간 조금 더 타이트했던 스타일이 저에게 점수를 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표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대표님께는? 저는 약간 다부진? 이런 느낌들? 네, 그런 약간 또렷함? 눈빛도 그렇고요. 인자한 부분도 있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약간 파워풀한 느낌이 좀 전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옷을 잘 입어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틀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틀은요. 자세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마음가짐의 틀 아닐까요? 그래서 옷 입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는 절대 상의는 뭐 입으시고요. 뭐 하의는 뭐 입으시고요.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옷은 어깨와 힙으로 입어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깨에 대한 자신감, 힙에 대한 그런 묵직함,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면과 연결해서 입는 거지 어떻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개성이잖아요.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면을 먼저 돌아다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면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컨설팅 파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미지 메이킹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개념을 조금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지 메이킹과 이미지 컨설팅을 조금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지 메이킹은 꽤 오래전에 예를 들면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파티 문화였잖아요. 그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 이미지 메이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옷차림 이거보다도 매너라든가 악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소개를 어떻게 하면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정형화된 틀에 박힌 내용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미지 컨설팅입니다. 이미지 컨설팅은요, 개인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내 모습과 좀 부합되는 부분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이미지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보다 이미지 컨설팅은요, 진단과 분석이 아주 철저해야 되고 개인 나 맞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마 나다움이 더 돋보이는 게 이미지 컨설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관련 검색어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첫인상이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잡 인터뷰를 할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인터뷰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정치인 같은 경우도 그 정치인한테 받는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인상 중요합니다만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제 인상은 어떤가요? 저 부드러워요? 차가워요? 제가 아까 1층 로비에서 뵀는데요. 정말 첫인상은 굉장히 아름다우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화려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요, 첫인상을 볼 때 10초 이상 봐요. 근데 남자는요, 첫인상을 볼 때 2초면 끝납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 맞죠? 여자는요, 상중하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라고 첫인상이 좋다, 어떻게 말을 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확실해요. 상대가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1층에서 처음 봤잖아요. 저 사람일 것 같아. 이러면 최고예요. 저 사람 아니겠지? 설마! 이건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표님을 처음 봤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얼굴이 발그레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을 제가 1층 로비에서 봤을 때 제가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저는 괜찮았던 건가요? 제가 잘한 거죠. 제가 첫인상을 잘 꾸몄나 봐요. 그렇죠? 헷갈리지 않게 저를 찾아주신 것만큼 제가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화려하게 해야지, 섹시하게 해야지, 귀엽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목적이 있잖아요. 하루의 목적. 그리고 만나는 대상. 두 가지를 고민하셔서 여기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상대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대표님 오늘 처음 뵀을 때 인상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화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먼저 음향으로만 전달해 드리고 아마 제가 며칠 뒤에 저희 K라디오 AM1660 웹사이트에 보이는 라디오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의상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어떻게 입었냐고 아까 물어보신 거죠? 근데 제가 팁을 오늘 드릴게요. 늘 옷 입을 때 고민되시죠? 오늘 뭐 입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1, 2, 3 법칙. 1, 2, 3 법칙. 오늘 뭐 입지? 1, 2, 3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은 뭐냐면요.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포인트 주지 마시고요. 하나만 딱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옷 입었거든요. 원포인트 뭐가 보여지시죠? 무늬가 보이죠? 아래쪽 스커트는 단색이에요. 하나만 한 거예요. 제가 아래까지 스커트를 복잡하게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상대가 봤을 때도 헷갈리겠죠. 원포인트 상에만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게 바로 1의 비밀이에요. 자, 2는 뭐냐면요. 2cm의 여유면 충분합니다. 옷 제가 강조합니다. 계속 크게 입지 말라 말씀드리는데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자, 저 사이즈 맞게 입고 있고요. 또 하나, 소매는 전 절대 길게 입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봐 드릴까요? 소매를 내렸습니다. 한쪽을 내렸어요. 자, 왼쪽 소매 보실래요? 제가 제스처를 씁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오늘 왠지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소매만 봐도 그런 느낌 보이시죠? 근데 제가 반면에 오른쪽 소매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소매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제스처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파워풀한 느낌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차이, 한 끗 차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손 보시더라도 왼쪽 보면 좀 처져 보여, 지쳐 보여 이 느낌이 있지만 또 어느새 오른쪽 보면은 또 어깨가 훅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옷 사이즈를 크게 입지 마시고 맞게 입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2cm의 여유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개의 컬러를 넣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 컬러 있나요? 오늘 또 안타깝게 블랙 앤 화이트만 보이시죠? 금색은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완벽하게 3개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옷 입을 때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밋밋하지 않은 느낌이 1, 2, 3 법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1, 2, 3이 된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제 이미지와 제가 오늘 입고 온 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서 시험대에 올라있는 기분입니다. 파랑색만 보여요. 지금 1포인트. 컬러가 눈에 띄는 파랑만 쫙 있어서 원포인트를 저는 여기 행커칩 이런 거 뭐 하나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조금 더 시선을 더 위로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굳이 지적하자면 상의 쪽에 행커칩 놓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넥타이가 단색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파랑파랑 단색 이 느낌이라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신다면 스트라이프 선이 있는 부분에 넥타이가 들어간다면 확실한 원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는 어렵지 않아요. 넥타이가 생명이잖아요. 그 부분이 원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2입니다. 2cm 여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완벽하게 사이즈는 딱 맞게. 자, 3입니다. 컬러 2개밖에 없어요.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 1과 연관시켜 본다면 넥타이에 색을 하나 더 들어가는 느낌의 2가지 색의 넥타이 포인트 또는 행커칩 이런 것만 넣으셔도 굉장히. 근데 뭐 변호사님은 인물이 좋으셔서 이게 자꾸 클로즈업이 되네. 네,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2부 순서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홍순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너무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홍순아 대표님을 모셨던 이유는 저번 주에 여성의 날이 있어서 홍순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미지 컨설팅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2017년 또 2018년 미래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의 미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지 컨설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해진 날인 것만큼 뭔가 여성들이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보자면 의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찮으면 옷 잘 안 입게 되죠. 여자들이 귀찮아지게 되면 옷을 사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인지 아세요? 원피스라고 합니다. 뒤집었으면 끝나잖아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의욕 있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여성이어야 될 이미지 컨설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의욕 넘치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홍순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주 전 여러분께 글로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직접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예전에 제가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대할 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 즉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여 기존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확증 편향은 원래 내 믿음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정보는 그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면해버리게 합니다. 저와 워싱턴 DC에서 러스쿨을 같이 나오신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탄핵 심판 때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계셨고요. 이틀 전인가요? 이번에는 변호인단에서 대변인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저보다 몇 살 위 선배신데요. 페이스북 친구이다 보니 매일같이 그분의 포스팅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매일매일 접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분들의 의견을 읽는 것이 이성적, 감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기에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며 성장합니다. 불편한 사실과 의견을 마주하고 나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며 의견의 화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요 스페셜의 장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의 금요 스페셜. 이 시간은